2019년 6월 21일 금요일 정오, 위스콘신주의 미러키에 살고 있던 5살의 아머 스택하우스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온 어머니인 수잔과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리엔 양아버지인 트래비스 스택하우스와 다른 4남매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수잔 씨는 과거 다른 남자친구와 5아이들을 출산해 키우고 있었고 29세의 트래비스를 만나 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전에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바에서 일을 하며 이 집의 모든 수입을 책임지고 있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친 그녀는 트래비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차를 타고 출근했고 트래비스는 5명의 아이들과 함께 남았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하루를 보낸 듯 보인 스택하우스 씨네 가족들. 그리고 시간은 훌쩍 지나 새벽 2시가 되었고 정오가 돼서 출근했던 수잔 씨가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은 아주 조용한 상태로 모두가 자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곧바로 샤워를 마치곤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3명의 아이들은 한 방을 썼고 6살인 첫째 아이와 5살인 아머는 개인 방을 썼기에 그녀는 둘러보는데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걸어다녔습니다. 아이들이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을 모두 확인한 그녀는 계단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아머가 자고 있는 방 내부는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적막함이 느껴졌기에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아머의 얼굴은 누구에게 얻어맞은 듯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쪽 눈 주위는 멍이 들어 있었고 아래쪽 입술은 터져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놀란 수잔 씨는 아이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려 불을 켰고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얼굴과 팔의 피부는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할 시간조차 부족하다는 듯 그녀는 곧바로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 5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CPR을 시도해봤지만 숨이 끊어진 지 몇 시간이 지난 상태로 확인되어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얼마 뒤 집으로 돌아온 트래비스는 술에 조금 취한 상태였고 자신의 집에 구급대원들과 곧이어 도착한 경관들을 보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래비스 씨? 네. 잠시 시간 좀 내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방금 아내분과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계셨다고요? 네.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친구들과 맥주를 좀 마시고 왔는데 혹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아머 스택하우스 군이 숨이 끊어진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외출하기 전 아머의 상태가 이상했다거나는 특이점이 없었습니까? 나가기 전에 아이랑 미니 농구대로 놀았는데 실수로 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었어요. 하지만 당시엔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사인은 부검을 통해 확인을 해봐야겠죠. 계단에서 굴렀을 때 아이에게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배가 좀 아프다고 하긴 했는데 곧장 괜찮다고 하길래 재워놓고 나간 거예요. 당신이 그런 거지? 잠시만요 부인. 네가 이봐 아무리 여기 시킨 부인 것이- 좀 데려가서 진정시켜봐. 그것 때문일 거예요. 확실해요. 곧장 병원으로 데려갔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시겠습니까? 미러키 카운티 보안강국에 있던 한 신문실에 함께한 그는 맞은편에 자리한 형사들에게 외출을 하기 전에 모든 일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는 진술이 주된 내용이었죠. 그럴수록 형사들은 아이의 눈에 있던 멍자국과 터진 입술, 부풀어 오른 복부, 멍이 들어있던 등을 찍은 사진들을 들이밀며 다른 얘기가 나오길 원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눈이 멍든 건 제가 손등으로 쳐서 그런 거예요. 손등으로 왜 치셨죠? 5살짜리 어린아이를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아버지의 날이었을 때 선물 받은 케이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녁을 먹고 케이크를 먹으려 봤는데 한 조각밖에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아이들을 불러 모아 누가 먹은 거냐고 물었고 아머는 자기가 꺼내 먹었다고 했죠. 허락도 없이 꺼내 먹었으니까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해서 훈육을 하는 차원에서... 5살짜리 아이가 케이크를 꺼내 먹었는데 그게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셨습니까? 당시엔 그랬어요. 어쨌든 눈에 있던 멍자국은 그렇게 해서 난 거고 제가 왼손을 수술해서 철심을 박아놓은 상태라 조금 묵직했었나봐요. 그래서 멍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은 왜 여지껏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죠? 너무 정신이 없기도 하고
혹시 제가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배와 등은 왜 이런 겁니까? 저녁에 같이 녹고를 하다가 아이들이 다퉜는데 첫째가 아마의 배를 때리고 등도 때렸었어요. 빨리 말리려 했지만 이미 바로 주먹이 나간 상태였죠. 여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멍자국과 부풀어오른 복부가 6살짜리 아이가 때려서 생긴 부상으로 보이십니까? 게다가 아내분이 얘기하기로는 평소에도 아이들을 학대했다던데요. 제가 아는 부분은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은 귀가시켜드리지만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자택에서 멀리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머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미러키 카운티 보안강국 형사들은 첫째 아이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집에 방문했습니다. 아머와 농구를 하다가 다투면서 때린 적이 있냐는 사실을 묻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형사들의 예상대로 동생을 때린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부엌에서 아빠가 아머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형사들은 아이가 이런 증언하는 동안 다른 방에 있던 트래비스에게 곧장 다가가 수갑을 채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하기에 이르렀죠. 아내와 아이들에게서 지속적인 학대가 있어왔다는 증언을 확보한 그들은 미러키 카운티 검찰을 통해 1급 미성년자 특수폭행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였고 이런 와중에도 트래비스는 자신의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이 열리기 약 일주일 전 검찰에게서 온 형량 거래 조건을 확인하고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홧김에 그랬던 건 맞습니다.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케이크를 거의 다 먹어 치워버려서 훈육 차원으로 혼을 내준다는 게 힘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과 배, 등을 주먹질하였고 심각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아머를 침대로 데려가 눕혀놓았습니다.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자백을 한 트래비스에게 검찰이 내놨던 조건은 1급 살인 혐의가 아닌 2급 살인 혐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할 생각이 없었다는 부분을 인정해 준 것이었죠. 위스콘신 주법에 따르면 처음 기소된 혐의로 최대 60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최대 37년형으로 줄어든 셈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며 배심원단과 판사 앞에서 눈물이 흘리던 그의 입에선 아이들과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검보고서도 공개되었는데 결정적인 사인은 위장 파열, 신장 및 부신 파열로 인한 복강 뇌출혈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라면 아이의 복부와 등을 트래비스가 주먹으로 있는 힘껏 쳤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이었죠. 배심원단은 트래비스의 기소 혐의에 대해 모든 부분에서 유죄로 판결하였고 최종 선고는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달 보름이 더 남아있는 상태인데 과연 판사는 트래비스의 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고작 케이크 때문에 아이를 때려 죽여버린 트래비스의 사건을 놓고 2019년 그가 체포되었을 당시 미국 내 수많은 사람들은 아이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현재 아동과 관련된 사건들이 하루가 머다시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건 아동 관련 범죄는 뿌리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George K. 5 George K. 496 Broadway, McHill, Roman,